제가 유일하게 3년 넘게 쓰는 애플 기기가 있어요. 바로 이거! 애플 TV 같은 모델을 3년 6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아니 얘는 4세대 언제 나오는 거야? Hi guys! 코너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산 애플 제품 중에서 생각보다 제일 오래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아이폰도 아니고 맥북도 아니고 아이패드도 아니고 에어팟도 아니고 바로 이거 애플 TV입니다. 그런데 애플 TV는 사실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제품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TV는 대부분 다 스마트 TV잖아요. 넷플릭스 되고 유튜브 되고 디즈니 플러스 되고 쿠팡 플레이도 되고 웬만한 건 TV 안에서 그냥 이미 다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스마트 TV가 있는데 뭐 애플 TV를 왜 따로 써?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 써보니까 저는 이제 TV 내장 앱보다 애플 TV를 먼저 켜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애플 TV는 TV의 새로운 기능을 엄청 추가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기보다 TV를 쓰는 기본 경험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스마트 TV를 두고도 애플 TV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사도 되는지, 반대로 기다려야 한다면 왜 기다려야 하는지까지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애플 TV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반응 속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TV로 컨텐츠 볼 때 하는 일이 그다지 복잡하진 않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컨텐츠를 찾고 재생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다른 앱으로 넘어가고 뭐 거의 이 정도죠. 그런데 이 기본 동작이 빠릿빠릿하면 TV를 켤 때마다 기분이 달라집니다. 물론 스마트 TV 내장 앱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TV는 한 번 사면 5년, 7년, 뭐 길게는 10년도 거뜬히 쓰죠. 시간이 지나면 패널은 아직 멀쩡한데 안에 들어간 스마트 기능과 앱 실행이 느려지고 홈 화면이 버벅이기도 하고 리모컨으로 움직였는데 한 박자 늦게 따라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 TV를 켜는 경험 자체가 좀 피곤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결국 TV는 패널보다 프로세싱 능력이 먼저 느려져서 답답해지는데 이 측면에서 애플 TV는 그 문제를 좀 꽤 깔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TV는 그냥 좋은 화면으로 쓰고 컨텐츠를 찾고 재생하는 그런 경험들은 애플 TV가 책임을 맡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현재 애플 TV 4K 3세대에는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이폰 13, 14 시리즈에 들어갔던 그 칩입니다. TV 박스에서 스트리밍 앱을 돌리고 홈 화면을 움직이는 용도로는 여전히 충분히 빨라요. 그래서 애플 TV를 쓰면 TV를 새로 바꾼 느낌까진 아니어도 기존 TV가 훨씬 쾌적해진 느낌이 납니다. 특히 패널이 좋은 TV를 이미 갖고 있는데 내장 앱만 좀 답답하다고 느껴진 분들이라면 애플 TV는 TV를 바꾸기 전에 한번 먼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애플 생태계 연동입니다. 애플 TV는 단독으로도 괜찮지만 아이폰이나 에어팟을 같이 사용할 때 만족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자주 쓰는 건 아이폰 리모컨인데요. 애플 TV 리모컨도 작고 깔끔하고 터치 반응도 괜찮은데 가끔 이 리모컨이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소파 사이에 들어가 있거나 뭐 다른 방에 있거나 어디 놔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생각보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아이폰에서 바로 리모컨 열어서 조작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집에 같은 네트워크 망에만 있다면 그냥 아이폰이 상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색할 때가 진짜 편한데 TV 리모컨으로 한 글자씩 움직이면서 검색어 입력하는 거는 솔직히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애플 TV는 입력창이 뜨면 아이폰에서 키보드로 바로 입력이 가능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딱 익숙해지면 다시 TV 리모컨으로 글자를 입력하기가 싫어져요. 특히 유튜브는 우리가 직접 검색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없으면 TV에서 유튜브 보는 게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음성 입력으로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음성보다는 물리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더 잘 먹히기도 하고 편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에어팟하고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밤에 영화나 드라마 보고 싶은데 TV 소리를 크게 틀기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죠. 가족들이 자고 있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조용히 보고 싶을 때 혹은 이제 좀 충분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데 어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좀 눈치가 보일 때 그럴 때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를 애플 TV에 연결하면 컨텐츠 감상 경험이 그냥 완전 업그레이드 되어 버립니다. 솔직히 어지간한 사운드바 시스템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고 오히려 에어팟으로 듣는 게 몰입도에는 더 좋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게 애플 TV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아이폰으로 조작하고 아이폰 키보드로 검색을 하고
하고 에어팟으로 몰입감 있게 컨텐츠를 감상하고 조용히 감상하고 이 사용 방식이 아주 자연스럽고요. 더군다나 노력 없이 이런 게 된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 방식으로 써보면 이 조합 절대 포기 못합니다. 세 번째는 화질. 일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애플 TV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TV 패널 자체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막 중저가 TV가 갑자기 플래그십 TV처럼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좋은 TV를 이미 쓰고 있다면 그 TV 패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애플 TV 4K는 돌비 비전, HDR10 플러스, HDR10, HLG 같은 HDR 포맷을 지원하고요.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합니다. 요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조사들의 경우는 이 모든 포맷을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일부 포맷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생기기로서 애플 TV의 능력도 더 뛰어나기 때문에 더 높은 소스의 콘텐츠를 재생하는 과정도 안정적이고요. 저는 이 차이가 애플 TV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AI 업스케일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재생하는 원본 소스의 높은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TV의 그 비싼 패널의 성능을 낭비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몇 가지 팁을 공유할게요. 만약 이미 애플 TV를 쓰고 있다면 몇 가지 설정은 바꿔두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처음 구입하신 분들도 먼저 적용을 하면 좋고요. 첫 번째는 키보드 레이아웃. 애플 TV에서 검색할 때 기본 키보드 배열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좌우 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에서 키보드 레이아웃을 입력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꿔두면 검색할 때 훨씬 편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제일 편한 건 아이폰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거지만 가족이 같이 쓰거나 아니면 아이폰이 바로 옆에 없을 때도 있으니까 기본 입력 환경도 편하게 만들어주면 사용할 때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독성 설정입니다. TV는 스마트폰처럼 가까이서 보는 그런 기기가 아니라 거실에 놔두고 멀리 떨어져서 보는 기기죠. 그래서 글자나 아이콘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볼드 텍스트나 아웃라인 계열의 설정을 켜두게 되면 훨씬 보기에 편하더라고요. 특히 가족들이 같이 쓰는 TV라면 이 차이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토플레이, 프리뷰, 끄기. TV를 켰는데 홈 화면에서 바로 예고편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고 갑자기 소리가 팍 나오고 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좀 정신없더라고요. 자동 재생 프리뷰를 꺼두면 홈 화면이 훨씬 조용하고 깔끔해져요. 애플 TV의 장점이 깔끔한 인터페이스인데 이 설정을 꺼두면 그 장점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이 설정은 끄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TV 지금 사라는 거냐 아니면 다음 모델을 기다려야 하는 거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장 TV 내장 앱이 답답하다면 가장 최신 모델인 애플 TV 4K도 충분히 좋습니다. 가장 최신 모델이라고 해봤자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급하지 않다면 저는 차세대 모델을 기다리는 쪽을 추천해요. 물론 지금도 성능은 충분하죠.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고 주요 HDR 포맷과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 박스로는 아직도 완성도가 높아요. 다만 차세대 애플 TV에 대한 루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 애플이 이거를 공식 발표한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꽤 신빙성 있는 건 더 강력한 칩, 와이파이 7, 더 좋아진 무선 연결성, 그리고 차세대 Siri나 애플 인텔리전스와의 연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TV가 앞으로 단순한 스트리밍 박스를 넘어서 AI 기능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기다리는 게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구매 판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 TV 내장 앱이 너무 느리고 거실에서 컨텐츠 보는 시간이 많고 아이폰이나 에어팟 연동을 바로 쓰고 싶다면 현행 모델도 충분히 좋다. 반대로 지금 당장 뭐 급한 게 아니고 애플 인텔리전스, 차세대 Siri, 와이파이 7, 스마트폰 허브 역할에 관심이 더 있다면 올해까지는 기다려볼 만합니다. 다만 애플 TV 플러스는 솔직히 구독료가 좀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컨텐츠의 종류나 양을 생각했을 때 구독까지 해서 보는 건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그런 주제를 참 깊게 묵직하게 잘 다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재밌긴 해요. 그래서 주변에 이미 구독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제가 본 작품을 적극 추천하는 편인데, 그런데 구독 자체를 추천하기에는 아직도 여전히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애플 TV라는 이 기기 자체는 별개의 이야기죠. 집에서 TV를 자주 보고 여러 OTT를 많이 쓰고 아이폰이나 에어팟을 같이 쓰고 있다면 애플 TV는 누구에게나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주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다음 모델을 정말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빠르게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ye guys!